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또 여러분들과 또 아침을 또 맞이하게 됐어요.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상당히 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행복해서 너무나 좋아,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습무성한 그늘에 한 폭이 이름 없는 풀로 자라지 않게 하소서. 파도치는 바다 한가운데 외로움에 울부짖는 주인 없는 섬이 되지 않게 하소서. 산골 계곡에 눈물을 흘리며 그 날아가는 이름 없는 새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사랑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생각하느라 잠 못 들지 않게 하소서. 내 사랑이 나의 깊은 사랑을 알아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게 하소서. 내 사랑이 내 마음의 밭에 사랑의 씨앗을 심어 이쁜 열매 맺게 하소서. 그래서 외롭지도 않고 고독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은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나름대로 그 시 구절이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제가 잘 그 신앙송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꾀꼬리 같이 못 들려드렸는데, 시를 한번 쭉 읽어보니까 상당히 좋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슬프지도 않고 삼성전자만 열심히 사랑하게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삼성 사랑이 외롭지 않게 하소서. 그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투자하는 겁니다.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투자하면 굉장히 외로워. 진짜 고독하고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잘 하다가 막 주가 빠져봐봐 막 괴로워. 막 옆에서 막 장난기로 막 이야기하고 뭐 짜증내고, 짜증 안 내겠지, 괴롭겠지, 비아냥거리고 그런 분들이 많아. 이제 주가 좀 올라가기 시작해봐요. 그때는 늦게 이제 탄 사람들은 좀 아쉬워하겠지만은 미리미리 저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평단가 많이 낮추고 그럴 겁니다. 저도 갑자기 어제 뭐 새벽에 카톡이 날라오시더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뭐 그렇게 문자까지 왔던데, 저는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그냥 설명하고, 지금이 저렴할 때니까 부지런히 모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막 귀가 따갑도록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천이 중요해, 실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천, 액션. 이 액션이 없으면 안 돼. 근데 대부분 액션이 없어요. 그냥 듣고 그냥 흘러버리더라고요. 그럼 변화가 없지.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우리 여자친구 하나 있는데, 명숙이라고. 그 친구는 너무나 열심히 투자를 잘하는 거야. 잘해. 너무 많이 모으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요즘 그래요. 야, 그만 좀 해. 그만 좀 사. 이제 그만 좀 사서 그 정도면 됐어 하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더 살려고, 더 채우려고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말을 들어서 이제 한 7천 주 정도 모았어. 이제 만 주까지 모으겠다. 그런 욕심을 부리는 거야. 제가 그랬습니다. 그만해라. 이제 그 정도면 됐어. 너의 삶에 어느 정도 돈도 있어야지. 써야 할 돈도 있는데 무조건 다 사고 싶어가지고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발악. 와, 삼성전자. 하여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주식도 있겠지만은 그 투자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천혜장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죠. 저도 많이 느끼고 배웁니다. 하여튼 그런 친구들이 좀 주위에 많았으면 좋겠어. 요즘 보니까 이제 시장이 어수선하다고 하죠. 돈줄이 말랐어, 돈줄. 이 돈줄이 말랐다고 아우성이랍니다. 수십조 원의 유동성 공급 대책이 나온다, 뭐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라고 모두 입을 모으고 있는데, 뭐 그러다가 주가를 보면은 뭐 흠칫 놀라겠죠. 210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가 어느새 2400을 돌파했고, 외국인들이 한 달 만에 5조 원 넘는 한국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불황이 온다는데 주가는 거의 걱정의 벽을 타고 현재 오르고 있어. 반등의 본격화인 건지 아니면은 뭐 대득회 바운스인지 상당히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 이분 많이 나오시더라고. 보니까 이제 박세익 씨인데, 박세익 씨가 이제 뭐 재밌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최악의 상황인데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됩니다. 지금 외국인은 삼성전자 같은 위대한 기업을
지금 저가에 사고 있다. 저가에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7만원도 7만원도 회복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9만전자 갈 겁니다. 이 아저씨가 9만전자 간대요. 뭐 자칭 동학개미 스승이라고 한다는데, 이 박세익 대표가 악조건 속에서 이제 주가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이유가 뭐냐? 한국 주식이 이제 적정 가치보다도 과도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과도하게 하락했다. 그래서 그러면서 주가를 무겁게 짓눌렀던 그런 악재가 조금만 해소되는 듯 보여도 이렇게 V자 반등하는 것이 주식이다. 강조를 해요. 9월 말 2100선까지 초반까지 밀렸던 그 코스피 지수가 이날 2400을 돌파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대장주 이제 삼성전자가 저점 대비 20%나 올랐어요. 뭐 금리 인상, 뭐 경기 침체, 신용 경색 등 이런 주식시장을 둘러싼 모든 조건들이 최악인데 주가는 오르는 거야. 주가는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 대표는 한국 주식이 이제 저평가됐기 때문에 제값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단언을 해요. 불과 2년 전 그 코로나 창궐 당시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뭐 경제가 망가질 것이다. 그런 비관론이 시장을 지배를 했는데, 뭐 전염병으로 이제 전 세계가 봉쇄되고, 뭐 미국의 실업률이 14%를 기록했고, 이 실업률이 14%를 치솟는 사건은 지난 40년간 없었던 일이라 합니다. 하지만 주가 지수는 회복을 넘어 3천을 돌파하더라고, 3천을. 그래서 2020년 그 경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이제 더했지, 지금부터는 덜하지 않았다. 코로나 그 1차 대유행은 물론이고 2차 대유행까지 왔지만은 코스피는 3천을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관론자들은 이번에는 다르다 그렇게 언급을 해요. 2020년 당시 전 세계 각국의 공조로 금리를 내리는 국면이었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기가 아니다고 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이제 유동성이 회수되고요. 경기 침체가 오는데 어떻게 주식이 오르냐고 이제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는 12월을 마지막으로 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이제 전망으로 받아지고 있어요.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세 가지가 있어. 물가, 고용, 부동산인데 하여튼 그 데이터에서 변화가 감지됐대요. 변화가 감지됐다. 물가 상승률이 이제 하락을 하고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연준은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출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과거에도 경기 침체기 실업률이 상승을 하면은 금리 인상을 이제 중단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도 내년도 이제 미국 최종금리가 6%에 달한다는 전망까지 나왔는데 박 대표는 그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처럼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인해서 금융 시스템 위기를 가장 우려한다고 해요. 물가, 뭐 고용, 부동산 등 3대 변수를 약간 고려할 때 12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올해 그 전 세계 주식시장 폭락을 초래한 거는 예상보다 강했던 연준의 그 긴축 강도야. 연준의 긴축 강도다. 그 4회 연속 75bp 인상인데 하여튼 시장은 금리 인상 중단 신호를 간절히 기다려요. 그리고 이 조짐을 감지한 시장의 그 스마트머니는 이미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그 한국 증시의 외국인의 매수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가 반등하는 이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주식의 과도한 그 저평가가 외국인 매수를 부르고 있다고 그는 강조를 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의 핵심은 뭐냐? 경기를 예측하는 것. 이것이 아닌 적정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적정 가치. 솔직히 우리 예측 못합니다. 예측이 맞습니까? 하나도 안 맞아. 천혜장도 한때는 뭐 잘 맞추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또 거꾸로 가더라고. 폭등합니다 하면 떨어지고 떨어집니다 폭등하고 반대로인데 최근에 좀 많이 맞더라고. 또 요즘 약간 좀 기도발이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계룡산 가가지고 암자 가서 좀 기도 좀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주식 투자자라면은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요. 삼성의 그 적정 주가는 얼마냐? 이걸 질문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낮으면 사야겠지. 우리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 형님도 경제와 경기를 예측하지는 않는다고 하잖아요.
버핏 형님도 못 맞추는 경기를 예측하려 하지 말라고 했어. 현재 코스피 지수 그 적정 주가는 그 PBR 100 기준에 있을 때 2,600이야. GDP 기준 3,000이다. 적정가 대비 여전히 20% 싸다는 점에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싸다! 싸다! 한국 주식이 싸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 사는 거야. 이런 위대한 기업을 막 쓸어 담는 겁니다. 개미들은 이때다 또 팔고 있어요, 또.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뭐 나름대로 우리 박 대표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지금 보니까 우리 삼성은 나흘째 이제 상승을 했어요. 나흘째. 그래서 62,000원대 이제 진입을 했어요. 약 5개월 만이야. 얼마나 감격스러워. 5개월만.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해. 징그럽다. 미국의 그 중간선거 결과를 앞두고 이제 달러 약세가 외국인 수급에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이제 약간 오른 것 같아요. 그 영향으로. 하여튼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순매수세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삼성은 전 거래일보다 한 200원 정도 올라서 62,0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삼성전자가 종가 기준 62,00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6월 13일 62,100원 선, 62,100원이 마지막이더라. 진짜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8일 2% 상승을 했는데,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승리가 예상되다 보니까 뭐 달러 약세, 국채 금리 하향 이런 안정으로 이어졌는데, 하여튼 반도체 업종에도 훈풍이 불었고 엔비디아 뭐 2% 올랐고 막 하여튼 그랬어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기관들이 이제 사자세가 두드러져. 사자세. 사자 기관들이 이제 삼성을 한 1110억, 외국인들이 한 170억 정도 사들였는데 개인들이 한 1300억 정도 팔았어요. 개인들은 팔고 나가자 그런 의도고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애들이 한 2거래일, 외국인들이 한 1거래일 제외하고 모두 순매수다. 순매수. 삼성의 올 4분기하고 내년 연간 실적 전망치가 약간 하향 조정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요, 강세를 기록 중인 그 이유예요. 이유다. 일단은 우리 외인 오빠와 기관 언니들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지 살아가는 거야. 우리 개미들 빨리 팔고 나가야 하고. 저도 같은 개미지만은 똑같은 개미가 아니야. 이 질이 달라, 개미가. 장기 투자하는 개미가 있고, 뭐 단타 치는 개미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개미가 있어요. 그런 개미들은 빨리 나가는 게 좋습니다. 삼성의 그 실적 전망은 밝지 못한 상황인데, 내년 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수급이 개선되면서 삼성전자는 강세를 기록 중이다. 일단 선거 결과가 외국인 수급을 이끈 그 달러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따릅니다. 그 하원에서 이제 공화당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여론조사와 달리 또 상원 주도권을 두고 이제 민주당과 접전을 벌이겠죠. 하여튼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공화당이 뭐 하원을 장악한다 해도 예상보다 힘이 크지 않다면은, 뭐 시장 기대처럼 이제 공격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뭐 재정 정책 축소 등을 해서 달러 약세 요인이 좀 약간 약화될 수 있어서 또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이지 않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선거 결과가 상당히 궁금해져요. 그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판도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요즘 또 새로 나오는 또 스마트폰 중에 우리가 또 눈여겨보는 게 이제 우리가 이게 뭐냐, 플립폰. 이 플립폰인데 여기에 또 새로운 또 이게 명과 협업을 한 것 같아요. 뭐 브랜드 매종이라죠. 매종. 아시는 분들 있는데 매종. 이 매종이라는 브랜드하고 협업을 해서 12월 1일 날 이제 출시가 된답니다. 그래서 갤럭시 Z 플립4 매종 마르지엘라 에디션이라고 합니다. 이 나와 있는 영상처럼 상당히 깔끔하네요. 저는 화이트 좋아하는데 상당히 깔끔하고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번에 다시 이제 명품과 손을 잡았다. 이런 폭발적인 그런 인기를 끌었던 우리 갤럭시 Z 플립이랑 그때 그 폴드 톰 브라운 에디션 있죠. 톰 브라운. 이 톰 브라운 에디션에 이어서 이제 파리 그 오뚜 쿠티르 하우스 브랜드의 그 메종 마르지엘라, 참
발음기 힘듭니다. 하여튼 매종이 그 마르지엘라 에디션을 내놓았어요. 이 가격이 200만 원대랍니다. 200만 원대. 200만 원대인데 삼성이 이번에 이제 Z 플리퍼 매종 마르지엘라 에디션을 공개했고 다음 달 1일부터 한국, 뭐 프랑스 등 글로벌 주요 국가에 출시가 되는 거야. 출시가 된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한정판 거래죠. 한정판 크림색이다. 크림. 한정판 거래 그 플랫폼 크림에서 판매된다. 기존에는 그 톰브라운 에디션과 달리 갤럭시 워치, 버즈 이렇게 웨어러블 기기는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그 Z 플립4 가격이 135만 3천 원인데 이걸 고려하니까 매종 그 마르지엘라 에디션은 한 200만 원 되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삼성은 그 갤럭시 스마트폰의 그 핵심 가치인 개방성이죠. 이 개방성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매종과 아주 독창적인 그런 디자인 가치를 재해석을 해서요. 갤럭시 Z 플립4에 반영을 했던가 합니다. 반영을 했고 우선 그 전체적인 색상은 그 매종 마르지엘라의 그 시그니처 컬러죠. 솔리드 화이트를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후면은 내부 디자인을 외부로 노출시켜 가지고 노출시킨 게 아니라 노출시킨 듯한 그런 매종 마르지엘라 특유의 그 데코르티크 아이고 죄송합니다. 데코르티크 이런 기법이 있는가 봐요. 데코르티크라는 그런 기법에서 영감을 얻었다. 제품의 그 실제와 동일한 형태의 그런 내부 회로 형상이 이렇게 후면 디자인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갤럭시 Z 플립4 매종 그 마르지엘라 에디션은 두 가지 종류의 특별한 UX 테마를 이제 탑재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 페인트 브러쉬 테마인데 뭔가 거친 붓으로 이제 표현한 그 페인트 질감을 UX 디자인에 표현을 한 거야. 두 번째는 반전이야, 반전. 그 반전 테마는 엑스레이 스캔을 통해서 갤럭시 Z 플립4의 실제 내부를 보는 듯한 아주 독특한 디자인이 적용됐다. 그 사용자는 블랙과 화이트 색상의 테마를 이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Z 플립4 매종 그 마르지엘라 에디션이 그 두 가지 종류의 케이스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죽 케이스는 하얀 캔버스에 회색 페인트를 칠한 듯한 그 비앙케토 기법이 적용됐고 그 매종 마르지엘라의 고유의 엠블럼이 반영된 4개의 그 스티치가 이제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리콘 넘버링 케이스는 그 매종 액세서리를 상징하는 숫자 그 11이죠. 이 11이 그 링이죠. 링 홀더에 이제 각인된 그 각인. 이 각인이 됐고 4개의 그 스티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의 그 부사장에서 하면 그래요. 갤럭시 Z 플립4의 그 혁신 기술하고 그 매종의 독창적인 디자인이 결합된 이번 에디션은 그 자신의 개성을 과감하게 그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무조건 지르는 겁니다. 가격은 좀 비싸도. 지금 삼성이 지난 9월에 중남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7% 끌어올리면서 전체 시장 성장을 이끌었다. 현재 그 보급형이죠. 갤럭시 A 시리즈. 여기서도 이제 초저가에 해당하는 갤럭시 A03. 이게 흥행이라는 A03. 그래서 시장조사업체 해보니까 지난 9월이죠. 중남미 스마트폰 판매량이 멕시코하고 브라질 시장에서 이제 회복에 힘입어가지고 전월 대비 10% 증가했고 2020년 상반기 코로나 그 확산 이래 최저점을 기록했던 지난 7월 이후 2개월 연속 회복세입니다. 그 중남미 스마트폰 시장은 그 연중에 그 인플레이션 등 경기 불확실성 그리고 소비 침체로 인한 타격을 막 입어왔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제 전년 대비 위축된 그 월간 판매량을 보이고는 있었지만은 중남미 시장이 약 60%를 차지하는 그 브라질, 멕시코 하여튼 이런 두 개국이 지난 9월 들어서 판매 증진을 기록을 해요. 전체 시장 회복을 주도하더라. 그 브라질은 그 대선을 앞두고 있고요. 정부가 적극적인 그 재정 지원을 펼친 것이 이제 수요 상승에 주요를 합니다. 멕시코에서는 제조사 및 통신사들이 판매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서 할인 행사를 이제 공격적으로 진행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고,
중남미 시장 1등 우리 삼성 지난 9월 40%의 점유율을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33%에 비해서 7% 올랐죠? 삼성은 지난 8월부터 프로모션을 강화했고 2분기까지 대량 누적됐던 재고를 일정 부분 소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남미 시장의 베스트셀러 갤럭시 A 시리즈 중에서도 갤럭시 A03이야. 그래서 해당 모델은 출시 이후부터 연간 누계 기준 단일 모델로서 최대 판매량 기록했고 삼성에 이어서 점유율 2위가 누구냐? 중국의 레노버예요. 모토로라 19%, 3위는 중국 샤오미 15% 이렇게 차지합니다. 애플은 한 6% 정도 돼요. 애플은 9월 기준으로 아직 아이폰 14를 멕시코 이외에 중남미 국가에 출시하지 않았지만은 구형 모델이죠. 아이폰 11 판매가 늘어가지고 점유율이 상승했습니다. 애플의 전년 동기 점유율은 3%다. 중국의 안원은 절대 비중은 여전히 낮은데 불과 지난해 중남미 시장에서 진출했음에도 현재 좀 빠르게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눈길을 끌고 있어요. 하여튼 최근에 샤오미의 그 아르헨티나 내 그 스마트폰 생산기지 구축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오포의 브라질 내 스마트폰 생산 검토 등 중국 브랜드들이 이제 적극적인 중남미 시장 공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머징 시장으로서 중남미 지역은 향후 1, 2년 내 가장 지켜봐야 하는 시장 중에 하나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치열할 것 같아. 중남미도 치열하다. 그래도 이 상황에서 삼성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 아주 좋아요. 아주 짱이야 짱. 삼성전자. 여러분들도 삼성전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삼성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이 삼성바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8년 동안 앞으로도 열심히 주구장창 떠들어댈 테니까 여러분들은 들어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다 하십시오. 그리고 기회 되시면은 찐팬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